3월 5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게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8대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날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 공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8대0 만장일치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입니다. 탄핵 인용 만장일치로 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과 왜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각하 또는 기각입니다. 각하가 더 합리적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공고도 당연히 없고, 지금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도 써야 합니다. 판결문을 누가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매일같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회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회의를 여느냐 모두 철저한 보안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8대0이라고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한 민주당, 또 좌파 언론들입니다. 또 왜 한덕수 선고가 당연히 앞서야 하는데 한덕수 선고를 미루고 있느냐. 윤 대통령에 앞서서 한덕수 이 탄핵 선고를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선고를 미루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함께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당연히 먼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8대0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대0, 이게 역사가 오래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선고, 탄핵 심리에서도 이게 의견이 일부 엇갈렸는데 만장일치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정확하게 8명의 재판관이 이 심리를 했는데 6대2로 나뉘었습니다. 2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탄핵 선고가 있는 그 전날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면서 나머지 재판관들이 압박을 했습니다. 그 2명에게 이건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만장일치로 가자 끝까지 압력을 넣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위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보수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 전 정권이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보수였다. 지금은 8명의 재판관 이제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 3명, 소위 좌파, 진보 3명, 중도 2명 이런 식입니다. 중도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3명의 재판관은 믿을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를 대부분의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이 좌파 언론에서 만장일치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를 떠드는 것, 이것부터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 3명의 합리적인 재판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장일치에 동참을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전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라든지 이 헌법재판소의 운용이라든지 이게 전례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이 탄핵, 비상계엄, 탄핵, 이 모든 것이 전례와는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꼭 선고를 할 것이냐, 이것도 모릅니다. 지금도 만장일치가 될 것이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재판관 마치고 나면 변호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장일치가 안전하죠. 책임 회피입니다.
겉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하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뭐 개인적인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5대3으로 나뉘어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3명, 우리법 연구회 출신 3명은 이건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문영배를 비롯해서. 중도는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출신부터가 다릅니다. 이 판사라고 해도 출신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판사가 3,300명인데 대부분 보수입니다. 진보 좌파를 내걸고 떠드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법 연구회였습니다. 소수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를 이용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함량 미달의 많은 판사들을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라고 해서 이 헌법재판관, 판사 주요 요직 이렇게 발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이런 재판관들은 정통 재판관이죠. 이 우리법 연구회와 제대로 대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입니다. 만장일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이 마흔역 임명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이걸 인용을 하면서 만장일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소수 의견이 3명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재판관이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사실은 각하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과는 다릅니다. 탄핵은 재판관 6명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5명,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은 된 셈이죠. 5대3이었으니까. 이 결정을 뒤집어 엎지는 못하지만 소수 의견은 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에는 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겠느냐. 만장일치는 탄핵 인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좌파 언론들 민주당 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역을 임명하는 그 권한쟁의 심판 그것도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중요도 면에서 그것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중요도 면에서 뭐 1대 100 정도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지금 40여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습니다. 들어 또 일부 언론에서 일부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랍시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역을 임명하면 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분은 임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전체 국정 전체를 살펴보면 그게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협박하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뭐 간절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또 이어서 한덕수가 복귀를 하면 한덕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막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 이 뭐 탄핵을 앞두고도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팽팽한 이런 지지율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은 민주당도 이재명의 볼모가 되어 있고 나라 전체가 이재명의 볼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법원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막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1인 독재입니다. 나라가 이제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는 겁니다. 이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30 청년들이 왜 저렇게 들고 일어납니까? 이 큰 원칙 앞에서 최상목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최상목은 역사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부분 짚어두고요. 지금 만장일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재판관 회의에서 제대로 토론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긴밀했던 뭐 친밀했던 사이도 아닙니다. 법조인들 사이에. 그래서 이번은 지난 27일 권한쟁의심판 때는 뭐 만장일치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선고는 만장일치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보수 우파로서는 희망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희망이고 이 3명의 재판관이라도 지켜낸다면 이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데 문영배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압박을 할지 모릅니다. 그 압박용으로 지금 한덕수 선고도 미루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선고를 왜 미룹니까? 이건 너무 간단한 일이고 누가 결정을 해서 판결문을 쓰면 되는 일입니다. 한덕수 선고부터 먼저 하자라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주장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것이죠. 또 더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흔역을 임명을 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늦추는 것이다. 마흔역을 임명하면 뭐 이 변론 재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형사소송법에. 문영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도 과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흔역을 만약 임명을 하게 되면 이 재판관 이 선고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9명으로 할 것이냐. 이 결정, 변론을 더 열어야 한다. 변론에 참가하지 않은 이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켰다가 지키지 않았다가 문영배 또 과반으로 이 마흔역을 집어넣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흔역이 없이는 지금 불안하다 이거죠.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마흔역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이 3명이 반대하고 나서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선고를 먼저 내려야 한다라는 걸로 지금 정영식 재판관 등은 반론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저 문영배 측에 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난동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사실은 비주류들입니다. 우리 법조계로 봐서도 정영식 주심은 정통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8명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정영식 주심 쪽의 이 논리가, 법리가 조금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집회 시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법리로서 이 법조인들,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근거가 되지만 지금 뭐 솔직히 계몽령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법조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 다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 그래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 현실적인 전국의 흐름입니다. 지금 더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마침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 개헌에 집중하겠다.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이게 중대한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이 합리적인 3명의 재판관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전국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이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밀리지 않고 강공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서도 밀리고 논리에서도 사실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지금은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재판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최상목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고 저 버티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최상목을 공격하고 지금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3명의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공격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문형배가 이재명의 뜻을 읽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장일치라는 걸 가지고 압박하고 있다. 이 마지막까지 압박을 시도할 겁니다. 될 때까지, 인용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도 일찍 끝이 났고 훨씬 먼저 또 순서상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이 부분 어떻게 선고하느냐 그 결론을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방향이 보입니다. 얼마나 헌법재판소가 망가져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형배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덕수 부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은 결정이 되어야 된다.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부터 만약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대법원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여권 국민의힘 전체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희망은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은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재판관이 잘 버티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